금지 얘기를 좀 자세히 보면요. 하나하나 다 나열해도 딴 거 없어요.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다 법령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도 다 법령 얘기가 나옵니다. 법에서 벗어나면 다 부정청탁이다. 근데 여기서 해당은 법령을 위반해서 상대방이 들어줬을 경우가 해당되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들어줘서 내가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낸 상태에서 만약에 걸렸어요. 법령을 위반했는데 걸렸어요. 그럼 그 책임 누가 질까요? 회사 성과를 위해서 했는데. 회사. 개인이 집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집니다. 아무리 회사를 노력해서 하더라도요. 회사가 지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는데 요거는 제가 미리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회사에서 만약에 위에 지시가 있었어요. 야, 서류가 부족한데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와. 법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 네가 어떻게 해와. 회사에서 압력을 가해서 직원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회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걸 실행한 직원들도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청탁을 했다면. 근데 회사가 진다는 건 시켰을 때 회사가 지는 거고요. 완벽하게 지휘 감독을 잘했어요. 기업이 직원한테 법률대로 해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회사는 법대로가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아무리 성과를 얘기하더라도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성과 내라는 얘기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혼자서 영업을 하려고 과도하게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요건이 안 되는데 해달라고 재차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해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왜? 회사는 법대로 하라고 이미 기본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직원이 혼자 있거든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도 되는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당한 권리나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모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이 있는데 법령이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행위 요구. 우리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상대방이 아무 이유 없이 자꾸 거절해요. 자꾸 뭐라고 하죠?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저희 팀장님, 제가 서류를 다 제출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어떤 서류가 부족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서류에서 이런 요건이 부족하고요. 지금 우리 회사는 매출 규모가 조금 부족하네요. 그래서 이번에 선정에서 제외되셨습니다. 라고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해가 생겨요. 한 3번만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죠? 아, 그럼 피해야 되겠네. 아, 데려가서 룸스랑 한번 가야 되겠네. 아우, 골프 좀 쳐야 되겠네. 이 생각해요. 근데 그들은 그걸 바래서가 아니라 서류가 미비돼가지고 이렇게 패스할 수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공기업에서 강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공기업에서는요, 굳이 무리를 해서라도 접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거하고 다르죠?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사람들이 접대받고 싶어가지고 계속 뭐 밥 한 번 먹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우리 착각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뭐 빨리 처리 좀 해주십시오, 오늘까지 처리 좀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것들 괜찮고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이게 뭐냐? 공기업이나 국회의원들이 막 지나가는데 공개적으로 뭐 중소기업 살리기 좀 해주세요. 보증 우리 지원금 좀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왜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인 목적으로 제3의 고충 민원 전달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제외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지인이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이 뭐 너무 좀 죽이기 하는 것 같고 좀 지원금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니 중소기업 좀 살리게 한다면서 대기업 너무 편중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충을 전달해요. 이런 것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청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익 목적이라면.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에다가만 지원금 주십시오. 우리 회사 지원금 줄 수 있게 힘 좀 써주십시오. 이거는 청탁입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법정 기한 내에 업무 처리를 요구하는 것들은 괜찮아요. 우리가 입찰을 해서 딱 넣고 나면 입찰 공고가 뜨고 나서 입찰 합격 불합격 여부가 한 얼마 뒤에 나오잖아요. 그 기한에 발표를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발표 나기 전에 9월 24일에 발표해요. 근데 발표 나기 전에 빨리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가 안 되면 다른 차를 빨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전화합니다. 저희 합격됐는지 불합격됐는지 미리 좀 알 수 없을까요? 이거 부정청탁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부정청탁입니다. 발표 날짜가 9월 24일이라 9월 24일 전까지는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는 비밀 보장의 의무가 있다면 알려주면 안 돼요. 그거는 그들이 판단을 합니다. 왜? 알려줘도 되냐 안 되냐는 그 기간 전에 알려줘야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으면 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내부 지침상으로 9월 24일이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은 공개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럴 경우 미리 전화해가지고 알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알려주면 부정청탁 대상자가 됩니다. 상대방이 알려주면. 근데 죄송해요. 이거 미리 알려드리면 안 돼요. 그러고 끊잖아요. 그럼 이건 부정청탁 아니에요. 왜? 상대방이 거절했으니까. 이 부정청탁에서 핵심은 뭐냐면 갑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업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제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탁이라든지 부탁을 했는데 상대방이 들어줘서 그게 실행이 됐을 때 우리는 법적인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정당한 영업을 했을 때는 대부분 괜찮습니다. 근데 미리 아는 거는 비밀 보장이 필요할 때는 안 되지만 법정 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이건 뭐냐면 이건 됩니다. 승인 후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7일 이내에 아무 때나 처리가 돼도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대보험 업무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접수 7일 이내까지 아무 때나 처리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7일이 되기 전에 전화해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빨리 좀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업무 권한이 7일 이내에 아무 때나 처리해도 돼요. 업무 범위 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청탁이 아닙니다. 왜 7일 이내에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그래서 7일 이내에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비밀보장입니다. 수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김영란법상에 보니까 7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던데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전까지 발표 나기 전까지 비밀보장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 범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고 처리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직무나 법률 관계에 관한 증명이나 신청하는 거나 요구 이런 게 뭐냐면 영업을 해서 따오기로 하고 비즈니스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우리가 따로 지원금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서를 떼어주십시오 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질의나 상담을 통해 법령, 제도 등의 설명을 해석해달라고 하고 요구를 해달라고 하는 것. 공고가 나오고 나서 입찰 공고가 나오고 아니면 RFP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RFP에 대한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거는 당연히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네, 사회상규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그 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아무도 문제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그래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절했는데
근데 계속 청탁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부탁하고 빨리 서류 미비한데 해달라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속기관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감사실이나 장에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의 직무를 바꿔버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추가를 시켜버리거나 아예 전보 조치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업무를 바꿔버려서 담당자를 못 찾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담당자 못 찾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죠? 그래서 계속 청탁을 하게 되면 담당자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시고요.